네. 수도 계량기를 최대 50%를 잠궈요. 집에서 물이 막 졸졸졸졸 나와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 공공 수영장 당연히 폐쇄됐고요. 시내 공중 화장실도 주말에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단축 수업, 휴교, 휴업 가능성까지 다 제기되고요. 강릉시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해지면 급수 제한 정도를 아예 75%까지 높이고 상향 조정한다. 예, 농업용수 공급 중단한다는 방침인데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되는 생공용수 87%를 오봉저수지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오봉저수지가 진짜 바짝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강릉시 전체 인구 약 20만 명 중에서 18만 명, 대부분의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젖줄이에요. 거의 전적으로 생활용수를 여기에 의존하고 여기에만 있군요. 의존해온 거죠.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갖고 오셨습니까? 네, 급기야 기후제까지 지낸 강릉. 이게 또 기후제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네. 지금 아마 워낙에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 강릉 지역에 여러 너무 걱정이 많죠. 네, 가뭄이 사실은 예. 서울은 또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내렸는데 네. 강릉은 계속 햇볕만 쨍쨍 내리쬐는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쵸, 어디는 폭우가 네. 내리고 또 어디는 극한 가뭄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이제 좀 너무 당연하게 네, 일어나고 있는 것 일상화됐어요. 같습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지금 2달이 되도록 심각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고 이게 지금 물 부족 사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급기야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대관령에서 기후제도 지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진 아유, 참 이런 모습이 예, 있죠. 이게 과거 우리 사극에 나오는 거던데 네. 이제 현실이 될 정도로 심각한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강릉의 가뭄 상황이 전국적 관심을 받게 된 거는 지난주 수요일에 급수 제한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강릉시가 뭐 보니까 2017년에도 가뭄이 심각했는데 그때도 제한 급수를 검토하긴 했는데 이렇게 가정에 공급되는 물까지 좀 제한하는 걸 실행에 옮긴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뉴스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요. 네. 이런 게 사실 유럽에서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가뭄이 심각해질 때 가정 급수를 제한하는 이런 규제 조치들이 취해졌거든요. 네. 한국은 사실은 예. 그렇게 이것까진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 드디어 그 선이 무너졌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로 가정에 보내는 수도를요, 절반가량 줄인 거예요. 50% 제한 급수했어요. 이게 대상 지역이 이게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전역이에요. 그러니까 강릉시 전체 세대수가 찾아보니까 10만 세대 좀 넘는데 대상 구역 그 세대수가 5만 3천여 세대고요. 네. 이게 수도 계량기를 최대 50%를 잠궈요.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면은 집에서 물이 막 졸졸졸졸 나와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 공공 수영장 당연히 폐쇄됐고요. 시내 공중 화장실도 주말에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단축 수업, 휴교, 휴업 가능성까지 다 제기되고요. 강릉시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해지면 급수 제한 정도를 아예 75%까지 더 높이고 상향 조정한다. 예, 농업용수 공급 중단한다는 방침인데요. 이게 진짜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라서 방송 나갈 때쯤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 공급이 제한된다는 게 정말 엄청난 사실은 이 고통이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한국이 그렇게 수돗물 틀었을 때 막 물이 안 나온다 이런 거를 겪은 지는 과거의 일인데 이게 맞아요. 현실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더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럴 때 만약에 불이라도 나게 되면요. 불 끌 소방용수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해요. 예. 사실은 강릉은 생각해 보면 2022년, 2023년 연달아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예. 또 사실은 우리나라 이 폭우, 음. 홍수 역사상 하루에 가장 많은 비가 온 게 강릉 지역이에요. 2002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네. 하루에 870mm가 하루에 쏟아지는 하루 870mm. 예, 그런 적이 20여 년 전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강릉은 홍수도 겪었고 또 산불도 겪었는데 이제는 가뭄까지 오는 거라 네. 정말 참 강릉 시민들께서 힘드시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후제의 취약 지역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그런 네. 지역이 됐어요. 네.
일단 지금 가뭄 원인 뭐 여러 가지 분석 나오고 있는데 뭐 가장 뭐 우선적으로 꼽히는 거는 이제 올여름 유난했던 마른 장마가 이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게 환경부에 따르면 강릉시가 올해 2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386.9mm라고 해요. 아까 전에 뭐 하루에 뭐 870mm 네. 내렸다고 했는데 6개월간 누적 386.9mm예요. 네. 이게 평년의 49.8%, 그러니까 절반에 약간 못 음. 미치는 수준으로 비가 적게 왔다고 합니다. 자, 강릉이 이렇게 기후재해에 취약한 지역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옛날에 배웠던 팬 현상이 아 일어나는 맞아요. 예,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서풍이 영서 지방에 비를 뿌리더라도 이게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공기가 뜨겁고 건조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인데 올여름에 이 팬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 장마가 막 온다고 해서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평년 대비 90% 이상 비를 뿌린 비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동 지역만 가뭄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지역 특성상 이게 강릉이 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와도 빗물이 이렇게 저장되는 양보다 동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그런 양이 많아서 음. 사실은 가뭄에 좀 취약한 지역이라고 해요. 지역 특성 자체도. 근데 보면은 지금 아마 이거 강릉 사태 보도하면서 제일 많이 보신 기사가 강릉은 이렇게 제한급수 하는데 바로 옆에 속초는 워터밤 축제 막 물 뿌리면서 노는 축제 열린다. 이런 비교 보도 예. 쏟아진 거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아니 바로 옆에서는 또 이런 축제를 하고 참 어떻게 왜 이런 같은 강원도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예, 겁니까? 이런 비교 보도 사실 저희 보통 쓰는 이유는 네. 행정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이런 거를 좀 꼬집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건데요. 실제로 선제적인 대비를 속초가 잘했다 이런 칭찬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속초 같은 경우에도 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다가 2021년에 대규모 지하댐을 건설을 하면서 물 공급이 좀 원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되는 생공용수 87%를 오봉저수지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오봉저수지가 진짜 바짝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봉저수지의 의존도가 얼마나 크냐면 강릉시 전체 인구 약 20만 명 중에서 18만 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젖줄이에요. 거의 전적으로 예. 생활 용수를 여기에 의존하고 여기에만 의존을 있군요. 해온 거죠. 그러니까 오봉저수지 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 오봉저수지 저수율에 따라서 강릉에 가뭄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율이 35%까지 떨어지면은 일단 가장 낮은 관심 단계 경보 발령되고요. 가뭄 관심 단계. 이 시점이 지금 올해 7월 4일입니다. 2달 정도 전이죠. 그 닷새 만에 저수율이 다시 30%로 떨어졌어요. 음. 주위로 격상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다른데 이제 좀 비가 오는가 했는데 강릉만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달 21일 들어서 지금 저수율이 20%까지 떨어져서 심각 단계에 이르렀고요. 지금은 그보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7.4%. 그렇군요. 이게 2017년 강릉 가뭄 되게 심각하다고 했을 때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7.4%였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저치라고 했는데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17.4%. 예, 최저 기록 음. 그냥 한 번에 갈아치운 겁니다. 생각해 보면 강릉이 여러 기후 피해에 취약한 이런 지역이고 예. 특히 이제 가뭄에도 노출되는 그런 과거의 경험도 있었다면 그런 와중에 오봉저수지 하나에 대부분의 식수원을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것은 너무 좀 사실은 어떤 적응 정책에 있어서는 네.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또 기후 변화 이렇게 심각해질수록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게 예견된 인재였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강릉시도 개선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제 뭐 폭염이랑 가뭄 이제 작년 여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물 공급 이제 비상사태 대응하기 위해서 취수원을 좀 다변화하겠다. 그래요. 대체수원 확보하겠다. 이래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좀 있었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이 연곡면에다가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고 연곡 정수장 노후 시설을 좀 재건설을 해서 좀 대체 취수원으로 쓰겠다는 음. 건데 문제는 이 지하댐 완공 시점이 빨라야 2027년이라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 계속 피해는 생길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지하댐 건설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 강릉시를 관통하는 하천이 남대천인데 이게 오봉저수지가 원래 남대천 상류에 있고 이제 강릉시 관통해서 남대천이 동해까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연곡면 같은 경우에는 평야 지역이라서 물이 쉽게 퍼진대요. 그러다 보면 지하댐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차라리 남대천 상류 부근에 적절한 다른 부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요런 음. 관련 전문가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예, 예, 그쵸. 지도를 보니까 네. 지금 최 기자 말씀한 게 잘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저기 오봉저수지에서 왼쪽으로 도암댐 보이시죠? 네. 자, 도암댐이 지금 환경부가 검토하는 대안입니다. 이게 평창군 음. 대관령에 위치한 도암댐을 남대천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오봉저수지 담수 능력이 1,430만 톤인데 도암댐은 약 3천만 톤, 거의 2배죠. 이 정도의 용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암댐 방류하기로 하면은 지역 사회가 다시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어쨌든 물을 더 공급하는 건데. 네. 도암댐이 원래는 저렇게 계속 방류를 하던 곳인데 이게 2005년에 사실상 폐쇄됐어요. 아, 이 댐 자체가 원래 수력 발전용 댐으로 한수원이 건설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수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암댐에서 가둔 대관령 물을 강릉 수력 발전소로 보내서 수력 발전을 하고 나서 남대천에 흘려 보내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강원도 고랭지 퇴비 뭐 이런 축산 폐수 이런 게 그렇죠. 남대천을 오염시킨다고 강릉시 주민 반발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음. 2005년 12월에 보니까 국무조정실에서 도암댐을 우리 홍수 조절용 댐으로만 사용을 하고 수질 개선 사업 하자. 그래서 2급수 이상까지 좋아지고 나면 그때 가서 발전용으로 재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까지 멈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암댐에서 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이 네. 오염된 물이라면 네. 우리는 환영할 수 없다. 이제 강릉시, 이런 강릉시의 예. 입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경부 말 따르면 이때부터 수질 개선 사업 계속 해와가지고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 과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도암댐 재방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게 환경부 입장이에요. 그런데 도암댐 방류하기로 하면은 이제 밑에 있는 정선군에서도 우리한테 탁수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역민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암댐 재방류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도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한 검토 필요해 보여요. 왜냐면 사실 관련 보도를 보면은 막 꾸준히 강릉 가뭄 우려 막 계속 불거질 때마다 도암댐 재방류 해야 된다. 이렇게 시민단체나 학계 주장이 제기돼 오긴 했는데요. 또 반면에 이 도암댐 자체가 원래 백두대간에다 딱 구멍을 내서 원래는 서해안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 그 물을 그냥 동쪽으로 흐르도록 좀 무리한 유역 변경 방식으로 건설이 그랬군요. 된 거기 때문에 남대천 수질이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도암댐 물을 방류하는 거는 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보이더라고요. 예. 이런 말씀 지금 최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어떤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네. 한쪽에서는 또 물이 뭐 대비를 잘했든 또 물이 남아돌고 또 물을 공급하려고 했더니 수질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이게 결국은 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이런 기후 피해의 양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네.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기후 적응 정책의 관점으로 물 관리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재해, 올여름 장마의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복합재해 양상 보면요. 이게 단순히 또 강수량, 강우량 이런 것만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수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이상고온 때문에 폭염이 막 일어나서 증발량이 많아지면요. 또 돌발 가뭄이 나타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 올여름 강수량도 적긴 한데 온도를 찾아보니까 벌써 6월부터 낮 최고 기온이 막 34도 육박하고 정말 뜨거운 여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강릉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기후재해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그럼 이 부분은 인재가 있죠. 그러니까 기후재해랑 인재가 같이 겹치면
강릉의 이 단수 사태, 물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음. 이게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네.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좀 체계적으로 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필요성을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인지를 해서 2018년에 진짜 어렵게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그런 맞아요. 과정이 이뤄졌고요. 이제 통합 물관리 체계 2019년에 우리 구축을 했습니다.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했고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지금도 뭐 농업용수, 발전용수, 공업용수 이런 거 다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를 그렇죠. 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하천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서는 국가 하천만 좀 챙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성환 장관 취임 초에 이제 그때가 홍수 피해가 좀 나면서 하천이 막 범람하고 홍수 피해가 나면서 국무회의에서 잘 아직은 이제 취임 막 한 상황에서 보고를 하러 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환경부에서 아무래도 국가 하천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통계를 듣고 국가 하천 통계만 듣고 간 거예요. 지방 하천까지 다 카운트를 음.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제 국가하천 피해 상황만 보고하니까 피해가 굉장히 과소보고된 그런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대응하고 연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물 관리 대책 정말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짚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될 네, 것 같다 아주 중요한 생각합니다. 지적이에요. 사실은 물 관리가 사실 과거에 보면 국가 하천은 그래도 제방 시설, 그러니까 홍수에 대비한 이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네, 지방 하천, 소하천 여기 약하다 이런 지적은 오랫동안 맞아요. 해왔었거든요. 예, 이번에 또 이러한 식의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가뭄 문제가 심각해서 아예 물 공급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중앙 정부의 조직 개편도 저는 지금 조직 뭐, 개편도 예, 뭐 예, 기후 에너지부 얘기도 나오고 네, 있지만 이런 것도 네, 지자체와 연계한 중앙 정부 연계한 그런 아주 유기적인 기후 대책, 특히 네, 물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